안녕하세요. 홍다코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석 때 이제 올리게 될 영상을 미리 촬영하다 보니까 잠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아쉬운 마음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혼내기도 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가 특히 길기 때문에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긴 연휴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자녀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목 끝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자녀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 자녀들한테 조금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좀 힘 좀 내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한 거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딱 4가지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녀들 10대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학부모님께서 답답한 마음과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다 똑똑한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하는가 이 마음이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른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타인과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엄친딸, 엄친아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뭐 엄마 친구 딸.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들은 참 잘 나간다. 이게 자존감이 엄청 박살나요. 가능하면은 명절에 누군가와의 비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많이 무너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비교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학부모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비교해서 뭔가 아이들과 피드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명절 말고 1대1로 만났어요. 이번 명절 연휴가 끝나갈 때쯤 어쨌거나 하루 이틀 정도 더 쉬잖아요. 그때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굳이 뭐하러 얘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절대로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성과가 어땠든 간에 뭐 좀 아쉽게 성적이 좀 낮았든 간에 뭐든 간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과를 가지고 아이와 뭐 피드백을 하거나 얘기를 나눌 거라고 하면은 아이가 먼저 해당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때 이번에 낮은 성적 때문에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 그 아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번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고민이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막 쥐잡듯이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친척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비꼬는 듯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비꼬는 말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소심한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상처에 남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누구는 수학 못하는데 누구는 수학 성적 이번에 낮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물론 아이가 잘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미 그 수학 성적이 낮은 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 그런 비꼬는 장난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꼬는 말도 가능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물론 우리 자녀를 막 이제 친척들한테 자랑하라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 잘났다, 우리 아이 이렇게 했다 막 입이 마르도록 막 입술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단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옛날 부모님들은 좀 애가 좀 나쁜 길로 빠질까봐 좀 엄하게 키운다고 좀 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기가 너무 살았죠,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좀 문제지만은 단점을 친척들 앞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저는 명절이 학부모님과 자녀와의 회복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진짜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영상을 끝낼 건데 저는 외갓집이 저희 어머니 쪽이 제가 제주도가 외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 사촌 동생들이 싹 다 저쪽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막내 사촌이 아마 여기 가까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갓집들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머리 좋은 걸로는 와 어마어마해요. 저도 지금 당연히 수학 교수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외갓집은 장난 아니에요.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번에 막내 사촌 여동생은 변호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촌동생 남동생의 경우에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아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월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고인데도 월반을 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중학생에서 월반을 했는지 고등학교에서 월반을 했는지 진짜 똑똑합니다. 머리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촌 형들도 한 명은 제주도에서도 입시학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형님은 지금 제주도에 안 계시는구나. 서울에서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저랑 동갑내기 사촌인데 그 친구는 중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명품을 수선하고 명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는 명절이면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러면은 사실 제가 참 되게 못나 보여요. 물론 저도 성적이 나쁜 성적도 아니었고 열심히 학교 생활 하는데 그 외갓집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초라하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외갓집 사람들은 좀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외할머니가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다시 또 만났는데도 그 어렸을 때 제가 좀 약간 위축됐었던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잠시 좀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참 그 사촌 형들이나 사촌 동생들이랑 만나면은 제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왜냐면 돈도 잘 못 벌고 하는 것도 잘 막 자랑스럽게 뭔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되게 부끄러워서 이제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이한테 길을 주기라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혹은 아이의 길을 너무 살려라 막 오만하도록 살려라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굳이 친척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자존감이 낮게 키우진 않으셨거든요. 절대로. 이건 절대로. 그냥 저 혼자만의 문제였어요. 저 혼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있다 보니. 지금 10대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이번에 낮은 성적 때문에. 이번에 특성화고 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위축되어 있고 막 눈치 보고 이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서 그래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학생들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본인이 한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님은 너무 그런 자녀들을 몰아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저도 아마 지금 이 영상 업로드를 아마 예약으로 해놨을 거거든요. 저는 아마 잘 쉬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재충전 잘 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타코였습니다.